네, 오랜만에 자소서 피드백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실명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가 뇽뇽님이십니다. 뇽뇽님의 자소서 피드백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생 여성분이시고요. 학교는 경희대학교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서울캠인 것 같습니다. 회기, 이문동, 제가 예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죠. 25이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은 1년의 시간이 빕니다. 스트레이트까지는 아니고요. 이때 어떤 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인턴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던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그렇다고 막 방해가 될 정도 아니지만 워낙 여성분들이 여학생분들이 학점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던가 혹은 어떤 좀 다양한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납득이 갈 만하네 라고 하면은 오케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턴 경험이 있고요. 이 온라인 편집샵에서 인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 요 정도는 약간 물류팀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물론 해외 영업 사원이 이런 걸 다 커버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무역 상사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영업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물류 관리에 가깝다. 그 다음엔 아르바이트, 좋은 매출 성과를 거두신 것 같고, 댄스 동아리를 하셨어요. 걸스 힙합 팀장. 2년 2개월, 오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이런 거를 1년 3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한 동아리를 2년 2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끈기가 있다는 거겠죠. 책임감도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려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굳이 자소서 쓸 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력을 쓰시면 이제 면접관들한테는 이 친구 나름대로 뭔가 하나 잡고 하면 끈기 있게 하는 친구네 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상,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우수상. 이것도 정확히 어떤 건지, 여성 안심 귀갓길 프로젝트 발표, 이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입니다. 토익 오픽 워낙 고스펙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된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플러스 뭔가 나의 경험을 잘 풀어내야지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이게 980이고 이게 AL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얘보다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낫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누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시고 국제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셨고요. 해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원 동기와 강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동기와 본인의 강점에 대해 경험에 근거하여 서술해 주십시오. 글로벌 사업 관리는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거점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왜 이 회사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살짝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무라고 했으니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지금 이 현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장점을 갖추어서 이 직무에 지원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으면은 좀 더 좋겠죠. 왜냐, 700자니까 약간 촉박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바잉 MD 인턴을 통한 수입 경험.
물류 이해. 편집샵 리엔한. 자, 패션 브랜드 편집샵 여기 글자 수 많이 차지하죠. 리엔한까지 다 해서 그냥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잉 MD 근무 당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BL, 인보이스 등 선적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 실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물류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블로그와 논문을 통해 물론 실무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약간 이론적인 느낌이 있죠. 결국에는 사실 이런 거 알아본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이제 사내 직원들이죠. 직원들로부터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던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방향으로 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어떻게 그냥 공부해서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약간 너무 A에서 원래 B 가고 C 가야 되는데 갑자기 A에서 약간 D 가는 느낌? 살짝 이게 있습니다. 또한 매번 발생하는 원화 금액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명확한 체크리스트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매 현황 분석 경험. 자, 매장별 입고, 판매, 재고 등의 자료를 분석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재고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했으며 이런 걸 그냥 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의 명확한 강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신입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약간 물류팀, 물론 이건 제 회사를 기준으로 한 말이지만 물류팀에 보통 이러한 실무 등은 사무 보조로 들어오신 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공채로 들어온 영업사원이 이게 주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물류팀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 파는 거라든지 꼭 파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경험이 좀 더 있다면 일단 최대한 끌어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은 내가 단순히 그냥 나 이거 업무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 예전에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셉을 하면서 ERP 시스템 얘기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ERP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인턴이라는 짧은 일을 하면서 많은 걸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턴은 정말 그냥 잠깐 있다 가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취준생들 중에서 해외 영업으로 한정해보죠. 90%는 명확한 지원 동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외국어를 좀 쓰고 싶어서, 난 사람이 좋아, 난 소통을 좋아해, 나 열정적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제2 외국어, 이거 외국어였죠? 제2 외국어도 해요. 저 예전에 해외 경험이 있어요. 해외에서 거주했는데 괜찮았어요. 멋있어 보이니까. 왜냐? 외국인이랑 갑자기 연락해서 hello 말면서 뭐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드라마죠. 미생. 멋있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막 역동적이고 어딜 찾아가고 그런 업무 등은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는 거예요. 자료 만들고 보내달라는 거 보내주고. 영업이 하는 일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떠한 부서한테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서들을 움직이는 것이 영업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B2B 회사들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엄청 대단한 건을 따내고, 그거는 보통 B2C 아니면 B2B여도 뭐 그런 거죠. 제약회사 같은 거라든지 뭔가 좀 이런 류로
근데 어느 분야를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간 산업이든가 엄청 큰 이제 제품을 다루는 B2B의 영업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취업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해당 직무를 하고 싶고 왜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치가 않아요. 돈? 돈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 직무여야 하는지, 적어도 이 회사는 아니겠지만 왜 이 직무를 내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왜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를 다니기가 싫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지원 동의가 필요하냐? 결국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면접 볼 때 다 드러나요. 자소서 볼 때도 드러납니다. 회사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나 영업은 정말 뭐 다른 어려운 부서들도 있겠지만 3D 부서입니다. 워라벨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 떨어지는 직무가 영업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만두지 않을 사람, 여기 와서 좀 기분 짜증나고 뭐 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열정 있는 노예를 원하는 게 회사의 취지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냥 다른 회사에서 쓰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수 선배님께 부탁하여 전산팀과 미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탁하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요청을 하였다. 판매는 처음인데요. 판매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목 선정에 있어서 이 모든 내용을 단번에 줄여주는 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학생 티가 많이 나는 문장입니다. 이 글을 읽는 거는 우리보다 10살, 뭐 20살 많으면 뭐 임원들은 30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생 티보다 더 큰 학생 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올리브영에서 팬틴 샴푸 판촉 행사를 담당하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12개 지점 중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다 글자 수 잡아먹는 건데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할 시, 행사 담당 시, 어떻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요, 어떠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판매 1위를 한 성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당시 팬틴 신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게 문제 상황이겠죠. 처음 해보는 판매 업무였기 때문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판매 1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매대 방문객 80명을 대상으로 고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제품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90%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였던 응모권 증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신제품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여 제품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것도 기존 업무, 예를 들어서 응모권 증정에만 집중된 기존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 글자 다 줄여지지 않을까요? 최대한 압축시켜야 됩니다. 이 짧은 글자이기 때문에 일기 쓰듯이 하면은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팬틴 홈페이지를 통해, 그래서도 없애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팬틴 홈페이지라는 게 약간 아마추어한, 우린 모두 아마추어죠. 하지만 프로처럼 보이는 아마추어를 뽑으려는 회사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분석을 시도해서 이걸 알았어. 그래서 강점 위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성비를 강조했다. 약간 설득력이 살짝 조금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1위를 했다고? 개연성도 살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거보다는 고객들 중에서 어떤 연령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는 잘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리고 아니면 뭐 청년들, 뭐 혼자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20대들. 뭐 이거는 제가 사실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층은, 어떤 연령층은 가성비를 중시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죠. 어떤 걸 보면서 어떤 데이터도 분석해보고 아니면 고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 이걸 더 가성비를 강조하고 이 제품을 더욱더 보여줌으로써 내가 판매 성과를 기존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더 이루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협업 경험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 협업. 제목이 약간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한 거를 좀 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변화를 이끄는 힘, 협업. 맞아요. 변화를 이끌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고객 컴플레인을 기존보다 2배 신속하게 해결한 경험이다. 네, 뭐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탁해요. 안 되나? 부탁해요. 빼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은 그런 거죠. 매장 간 재고 이동 지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동이 안 될 경우에 컴플레인이 발생했어. 근데 내가 스스로 그 자료를 못 받아. 권한이 없어. 그래서 결국엔 전산팀한테 요청해서 권한을 받고 컴플레인 대응이 2배 감소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미팅을 인턴 사원이 부탁을 해서 미팅을 진행해서 사정을 설명해가지고 권한을 받는다. 이게 쉬울까요? 데이터 권한은 팀장, 부문장까지 결제를 맡아야 가능한 그런, 그래도 힘든,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가 다르니까요. 협업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존의 문제점 인식을 해서 이걸 해결한 경험이죠. 근데 뭔가 협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살짝 그냥 전산팀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면 협업이라는 것은 이거겠죠. 맞아요.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요청할 때 얘네가 싫은 거야. 내가 A를 요청했는데 A가 싫은 거야. 왜냐, 부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공동의 목표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명분 플러스 이 사람들과의 그런 이 유대관계도 좀 쌓고 업무에 있어서도 내가 좀 서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이끌어내서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 너무 괜찮은데 이걸 약간 다르게만 한번 꼬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좀 더 MSG를 첨가해서요. 성격의 장단점,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죠, 모두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치명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영업사원은 뭐다? 맷집이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일 오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서. 진짜 뭐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명확할 때 지원을 하면 더 좋고요. 본인의 특성 및 성격, 그래서 이 성실함인데 여기서 하나 제가 보기에는 용용님은 엄청 밝고 좀 적극적이신 편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좀 열정도 가득하고, 아까 전에 제가 용용님을 뭐 실제로 만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력을 여기 좀 더 녹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 퇴근 시간보다는 책임감을 지킨다. 이것도 추진력이고 책임감일 수 있는데 요즘 기업들의 추세는 업무 효율성 증대예요. 결국 야근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상한 데다 시간 쓰지 말고 빨리 최대한 해서 야근하지 말고 가라. 또 이제 플러스 내가 야근 많이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난 야근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추진력, 뭐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고 보완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말을 예쁘게 해줘.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받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계속.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이 지금 타인을 배려하는 섬세함 이 얘기는 보완하고 싶었어. 그러던 중에 말을 예쁘게 해주는 게 나의 장점이라고 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소심해 보여요. 약간. 그래서 이런 주제보다는 다른 점으로 다른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거 써주신 다음에 저한테 또 한 번 봐달라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금 업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금. 이 세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금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금이라는 주제는 정말 누구든 답을 알 수 없는 주제라서 잘 풀면 정말 좋지만 애매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써주셨는데 좀 정말 고민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소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펙이 어떻든 자소서가 어떻든 붙는 사람은 또 붙습니다. 될 사람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고 그건 정말 확률이 낮죠. 그렇기 위해서 계속 다듬고 또 다듬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뭐 스펙을 더 쌓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스펙보다도 내 생각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경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쟁자들 중에서는 지금 중고 신입들도 있고요. 이 능구랭이 같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가는 그런 중고 신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까지 제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할까? 일단 난 그래도 어리고 패기가 있어. 적극적이고 맷집이 강해.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은 그래 너네들 잘났어. 뭐 학벌 좋고 스펙이 나보다 더 높고 뭐 일 경험 나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러한 일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성취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스스로가 좀 굳히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자소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수정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정말 그냥 일단 글쓰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최소한 진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2, 3주 동안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겁니다. 2, 3주도 사실 부족해요. 하지만 좀 더 내가 정리를 하는 거죠.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여기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다 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학생 티를 벗어나 보자. 이 그 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인턴도 하셨고 아르바이트도 하셨어요. 그래서 강점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성격적인 그런 밝으신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랑 여기에서 뭔가 구라를 한번 쳐보자. MSG를 한번 더 껴얹어보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